와콤데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완전히 거의 페인 모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소파에다 누워서 소파에서 지금 발을 쭉 뻗고, 그 다음에 이제 책상, 밥상 작은 거 하나 놔두고,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전자책,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아이팟, 이것만 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페인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시간도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만 보면은 꼭 무슨 병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지금 제가 소파에 앉아있는데 꼭 무슨 병실에, 소파가 검은색이라서 그렇지 병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 같아. 내일 당장이라도 뭐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사람.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저도 이 세상을 떠나겠지요. 일본 이야기 시청자분들께서 가끔 이제 저에 대한 질문도 주시는 때가 있는데, 어떤 질문이 많냐고 하면은 한국인이에요, 일본인이에요, 이런 질문이 가끔 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신 분들은 아는데, 일본 이야기를 보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랑 아니면은 일본을 여행할 때 찍은 영상만 보시고 이제 지금 일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지금은 한국에 귀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또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또 이제 질문은 어차피 해보시겠지만,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배경이 삭막하네, 그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정말 하얘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책장도 뒤에 있고 이랬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뭔가 치질 않더라도 이렇게 악기라도 옆에 하나 있으면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는 우쿨렐레. 일본 이야기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일본 여행을 가가지고 이것은 한국과 이렇게 다르네요, 이건 원래 이런가요? 라던가 뭐 일본의 문화는 어떤가요? 라던가 일본에 친구가 생겼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역시 한국과 일본은 이제 다른 나라다 보니까 여러가지 뭐 문화라던가 뭐 이런 게 많이 다르죠. 제가 일본에 처음으로 갔던 것은 2003년 여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유학으로 갔던 것은 2004년 여름인데,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여러 가지가 진짜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직 일본에 친구도 없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일본인들이 어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고, 쉬는 날에도 일본인 지인이 없었기 때문에 막 할 일도 없고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본의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한국보다 일본에 많은 거, 그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물론 뭐 더 많은 것도 많겠지만 제가 딱 느꼈던 거, 일본에 갔을 때, 처음 일본에 갔을 때 한국보다 일본에 이것이 많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호민상의 일본 이야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목을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고 찍으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조금 이렇게 자세를 좀 더 편하게 하고 찍게요. 여러분들 용서해주세요. 가끔은 이렇게, 가끔이 아닌데 꽤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잠깐만, 실례인가?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좀 이렇게 하면은 좀 편하게 되겠네. 제가 일본에 가서 한국보다 일본이 많다고 느꼈던 것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까마귀입니다. 일본에 갔더니 굉장히 놀랐던 게, 처음에 까마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런 얘기를 뭐 특별히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일본 유학 갔을 때 누구한테 이렇게 조언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일본에 처음 가서 놀랐던 게, 한국에서는 제가 까마귀를 한번 본 적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딱 갔더니 그냥 동네에 흔하게 까마귀를 보는 거예요. 까마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거는 까마귀가 제가 왜 무서웠냐면은, 다른 동물들을 뭐 그렇게 크게 막 무서워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바이오 하자드라는 게임을 이전에 좋아해서 했었는데, 그 게임에서 까마귀가 이제 사람을 공격해서 이렇게 까마귀한테 공격을 당해서 죽는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까마귀가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처음에는 정말 크거든요. 까마귀가 얼마나 크냐면은 진짜 독수리같이 막 이렇게 커요. 그래서 그렇게 큰 까마귀가 아무렇지 않게 막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좀 막 약간 좀 이렇게 위화감을 느꼈던 기억은 납니다. 한국보다 일본에 많다고 느낀 것 두 번째, 그것은 할아버지라던가 할머니, 오토시오리가 많다는 겁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수명이 긴 나라로 굉장히 유명하죠. 한번 잠깐 조사를 해볼게요. 제가 2015년 5월 13일에 발표를 했던 사항인데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남녀 평균 다 통째로 했을 때 평균이 84살로 나왔습니다. 남녀를 따로 봤을 때 일본의 남성이 평균 수명이 80, 그 다음에 일본의 여성이 평균 수명이 87살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남녀 평균 다 냈을 때 평균이 82살로 나왔네요. 한국도 평균 수명으로 보면 굉장히 장수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신문 배달 알바를 하면서 수금을 하러 가요. 이제 돈을 받으러 가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신문을 돌리는 구간에서 90을 넘으신 이제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나요. 벌써 10년 전 일이니까 지금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지금 100살이 넘으셨을 텐데 제가 신문 배달, 특히 이제 저녁 신문을 돌리다가 가끔씩 저를 불러서 막 과자 같은 것도 주시고 수고한다고 막 과자랑 음료수 되게 주시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드셔서 그런지 얘기를 해도 아무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저렇게 붙잡고 이제 과자 먹고 가라고, 수고한다고 과자 먹고 가라고 하셔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과자를 먹은 적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어디에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왔어? 굉장히 멀리서 왔네. 수고가 많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근데 다음에 또 가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지?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먼 곳에서 왔는데 수고가 많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그냥 돌아다닐 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특히 신문을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젊은 층보다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도 아마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수고한다고 여러가지 뭐 과자도 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있고 이번에 뭐 방학 때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간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굉장히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할머니는 아직 계시는데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지금 안 계신데 일본의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물론 그 학생들이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시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아직도 건강하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저는 어릴 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제 귀염을 받는 이런 추억이 없었어요. 같이 놀고 이랬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의 뭐 치비마루코짱이라던가 사자의 상 같은 걸 봐도 3대가 같이 사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봤을 때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놀았던 추억 같은 걸 들으면 굉장히 전 부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신문 배달을 할 때도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말 걸고 싶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보다 일본이 많다고 느꼈던 것, 그것 중에 하나는 후미키리입니다. 후미키리라고 하면 이제 철길 건널목을 말하는데 제가 일본에 딱 가서 동경에서 처음에 살았어요. 제가 동경에서 한 7년 정도 있었는데 동경에 살면서 느낀 건데 정말 동경은 전철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많은 전철 노선이 달리는데 그 노선이 정말 마을 곳곳까지 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그냥 그 중간을 전철 이렇게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미키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한국에도 이 철길 건널목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일본에서 생활을 보면은 그냥 어디 놀러 갈 때마다 철길 건널목은 정말 쉽게 봤던 것 같습니다. 후미키리를 건널 때 그 철로가 굉장히 예뻐서 굉장히 사진도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나요. 겨울에 특히 눈이 오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그 풍경이 굉장히 예뻐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드라마를 봐도 이 후미키리가 굉장히 등장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구 만화로 유명한 슬램덩크에서 이제 오프닝송이 나올 때 이 후미키리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참고로 이것은 카마쿠라 고고 에키마에라는 역이라고 합니다. 이 슬램덩크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역을 찾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それでは次回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